안녕하세요. 핑크노트 콕쌤입니다. 네, 오늘은 성인간호 파트에서 따온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성인간호 중에서도 비뇨기계 문제에서 여러분들이 가장 사실은 중요하지만 좀 이렇게 흘러가듯이 내용을 많이 듣는 부분, 바로 신부전에 대한 이야기를 살짝 하려고 해요. 사실 신부전에 대한 이야기라기보다는 신부전, 부전이라는 이 단어 자체가 기능 상실이다 보니 사실 비뇨기계의 기능이라고 하는 게 단순히 우리 몸에 있는 노폐물 배설뿐만 아니라 적혈구의 생성을 자극하는 에리스로포이에틴이라고 하는 이런 인자도 이제 생성도 하고 혈압을 조절하는 레닌이라고 하는 부분도 이제 생성하는 데 관여를 하고 있지만 어쨌든 포인트는 가장 중요한 건 이제 노폐물 배설, 즉 노폐물이라고 해서 꼭 쓰레기라는 개념보다는 더 이상 우리 몸에 필요로 하지 않는 물질들을 밖으로 내보내는 데 관여하는 게 신장인데 이 기능이 상실됐다라고 하는 게 이제 신부전인 거죠. 보통 급성신부전이라고 해서 급성으로 끝나는 경우도 있지만 만성신부전이라고 해서 오래가는 경우가 좀 더 일반적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무서워하는 게 바로 이 만성신부전인 거고 이렇게 신장의 기능을 상실하게 되면 크게 두 가지의 방법으로 신장의 기능을 도와주는데 투석이라고 하는 아이죠. 근데 하나는 복막을 이용한 복막투석이라는 부분이 있고요. 또 하나는 오늘 이야기할 혈액투석이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자, 복막투석은 개인이 집에서 하는 거고 복막에다가 관을 삽입해서 하는 거라서 좀 어쨌든 환자는 감염에 주의해야 하긴 하지만 우리가 이제 굉장히 많이 신경 쓸 필요는 없다라기보다는 어쨌든 개개인이 해야 되는 부분이어서 문제에 많이 나오는 건 이 혈액투석과 관련된 부분들이 좀 더 자주 나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혈액투석에 대한 이야기를 오늘 하고자 하는데 자, 여러분들 혈액투석이라는 걸 하기 위해서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혈액투석을 위한 혈관 통로라는 걸 개설해야 돼요. 그거 이제 여러분들 아시는 것처럼 동정맥루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이 동정맥루라고 하는 아이에 대한 관리가 문제에서 정말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 동정맥루 관리 여러분들 잘 봐주시면 될 것 같은데요. 중요한 거는 동맥과 정맥을 합쳤다라고 하는 게 동정맥루예요. 그래서 동맥의 장점과 정맥의 장점. 동맥의 장점이라고 하면 탄력성이 좋아서 이 혈압을 일정하게 유지할 수 있다. 그리고 혈액의 흐름을 일정하게 유지할 수 있다라는 장점이 있고요. 정맥이라고 하면 장점이 얘가 내강이 되게 넓죠. 그래서 혈액의 흐름은 느리지만 많은 양의 혈액이 지나갈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장점이 있어서 이 혈액투석이다라고 하는 거 자세히 이따 설명을 드리긴 하겠지만 동맥의 장점과 정맥의 장점을 합쳐서 우리가 만들어지는 통로, 그거를 동정맥루라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잠깐 영상을 보시면서 그 부분에 대해서 내용을 좀 보시겠습니다. 네, 영상 보여드릴게요. 몸속으로 들어간다. 네, 영상 잘 보셨죠? 네, 영상을 보신 것처럼 동정맥루가 이제 설치가 되면 두 개의 바늘을 삽입을 하게 될 거예요. 그래서 하나는 혈액을 빼내는 그런 바늘, 그리고 하나는 이 빼낸 혈액이 지금 옆에 있는 기계 보이시나요? 네, 이 필터를 통해서 혈액이 들어가면서 이물질은 빠져나오고, 그러니까 신장에 있는 네프론의 기능을 대신하는 거죠. 이 신장에 있는 네프론의 기능을 대신한다. 즉, 여과되는 물질, 여과되지 않는 물질을 걸러서 깨끗하게 만든 혈액을 다시 혈관으로 집어넣게 돼요. 그래서 두 개의 바늘을 삽입을 해서 하나는 혈액이 빠져나오고 또 하나는 여과된 혈액이 들어가게 되는 요 아이가 바로 동정맥루라고 하는 걸 통해서 사용하는 혈액투석인데요. 한 번 할 때 4시간, 뭐 5시간 이 정도 걸릴 수 있다라고 하고
환자의 혈액이 들어오고 나가고 함으로써 혈압의 변화가 굉장히 많이 있을 수 있어서 보통 우리가 인공신장실이라고 이야기하죠. 이 인공신장실에 근무하시는 분들은 굉장히 경력도 많고 그리고 위험 상황에 대해서도 아주 잘 응급처치를 하실 수 있는 준비가 되어져 있어야 된다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자, 그럼 우리는 사실 혈액투석이라는 과정 자체를 본다라기보다는 이 혈액투석에 쓰이는 동정맥루라고 하는 아이를 어떻게 관리할 것이냐라는 게 중요한 거죠. 자, 그래서 문제랍니다. 말이 막 헛나오네요. 동정맥루 관리를 보시면, 자, 이쪽에 있는 그림은 아까 영상에서 보신 것처럼 동맥과 정맥을 연결하는 부분이 되어져 있는 거고요. 글씨가 작아서 잘 보이지 않으실 것 같은데, 소운동을 통해서 혈관을 좀 확장을 시킨다라고 되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손운동 어떻게 하느냐? 우리 등척성 운동이라고 하죠. 그래서 공을 쥔 상태로 주먹에 힘을 줬다 뺐다 하면서, 그쵸? 네, 이 근육의 힘을 키우면서 이제 혈관을 좀 튼튼하게 확장시킬 수 있는 운동을 하게 되는 거고, 지금 밑에 요 라인 보이시나요? 네, 요게 이제 동정맥루가 설치되어져 있는 혈관이에요. 이제 인터넷에서 여러분들이 동정맥루라고 하는 부분을 찾아보시면 혈관이 이렇게 볼록볼록 튀어나와져 있는 모습을 많이 보실 수 있으실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는 이 동정맥루라고 하는 부분을 어떻게 관리할 것이냐, 즉 동정맥루 관리에 대한 이야기를 할 건데요. 자, 동정맥루 관리에서 우선 첫 번째는 우리가 주로 어디에 설치를 하게 되느냐. 우리 대부분의 사람들이 오른손잡이가 조금 많은 편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잘 사용하지 않는 팔에 설치를 하다 보니 주로 왼쪽에 설치하는 경우가 많아요. 근데 왼쪽에 설치한다라고 하는 게 꼭 왼쪽이다, 심장과 관계있다 이런 느낌은 아니고요. 주로 오른손잡이가 많기 때문이에요. 자, 그 다음에 동정맥루를 설치한 후에는 다량의 혈이 흘러가다 보니까 부종이 생기기 쉬워요. 그러다 보니 설치 후에는 심장보다 높게 유지할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중요한 거, 그 다음부터는 포인트는 이거예요. 혈액의 흐름이 끊기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게 포인트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러니까 동정맥루가 있는 곳에 혈액 흐름이 끊기지 않도록 우선 첫 번째 해주셔야 될 거는 무거운 거 들면 안 돼요. 많이 강조하는 거죠. 무거운 물건 들지 말기. 다음에 두 번째로 여기에다가 주로 하지 말아라 라고 많이 강조하는 게 혈압 측정, 그리고 정맥 주사 이런 거 하면 안 돼요. 자, 그 다음에 여기 같은 경우에 이제 주의할 것 중에 하나가 800에 있죠. 800에. 사랑하는 사람한테 라기보다는 우리가 이제 잘 때 옆으로 누워서 자면서 팔을 이렇게 베고 주무시는 경우들이 많이 있어요. 이런 것들은 하시면 안 됩니다. 그런데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런 근육 운동은 하면 된다 안 된다. 근데 이거는 해도 돼요. 그쵸? 얘는 지금 혈액의 흐름을 차단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이런 등척성 운동은 가능합니다. 전혀 운동하면 안 돼 라기보다는 흐름 끊기지 않도록 하는 게 중요해 라는 거. 그 다음에 혈액이 잘 흘러가는지를 확인해야 돼요. 그 확인하는 방법이 동정맥류 설치한 부분에 위를 가볍게 촉진을 해주셔서 진동감이 있는지 확인하셔야 돼요. 당연히 있어야지만 정상이다. 우리가 드릴이라고 해서 이렇게 약간 진동감 같은 게 있거든요.
그런 게 있어야 정상이다라고 되어져 있고, 지금 보면 동맥과 정맥이 함께 이제 합쳐서 가게 되기 때문에 다량의 혈액이 지나가요. 그러니까 한번 출혈이 생기면 출혈량이 어마어마할 수 있어요. 그래서 상처 생기지 않도록. 주의해라. 이런 내용들이 일반적인 동정맥로 관리에 들어갑니다. 제가 혈액의 흐름이 끊기지 않도록 해서 요 이야기만 했지만 요것만 있는 건 아니에요. 뭐 너무 팔을 조이는 옷을 입는다거나 아니면 뭐 손목시계 같은 걸 찬다라던가 이런 것도 하지 말아라 라고 이야기가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하나 개별적으로 보신다기보다는 어떻게 해야 혈액순환에 방해가 되지 않을까를 고심을 하셔서 문제를 풀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우리 문제로 한번 확인해 볼 건데요. 사실 이 문제는 범위가 너무 정해져 있어서 뭐 다양한 문제를 찾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하나의 문제만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나와져 있는 내용의 포인트는 혈액 투석 시 주의사항이래요. 그럼 혈액 투석이다라고 하는 거를 이야기하지만 우리가 투석실에서 직접적으로 환자를 간호하는 경우는 사실은 좀 드물죠. 그렇기 때문에 보통 많이 물어보는 거는 동정맥루와 관련된 이야기겠구나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보기도 봤더니 다 동정맥루 얘기가 나오네요. 그죠? 그래서 자, 그럼 옳은 것을 찾으니까 먼저 하나씩 볼게요. 수술 후 상처 부위를 내려? 아니죠. 내려가 아니라 올려서 부종을 완화시킨다라고 했었고요. 자, 그 다음에 동정맥루 설치 부위 촉진 시 진동감이 느껴지면 의사에게 보고한다? 아니죠. 왜 정상인데 뭐하러 의사에게 보고해요? 그죠? 정상이다. 동정맥루 혈관에서 혈액을 체열하면 안 되죠. 네, 이 혈액의 흐름을 끊기게 될 뿐만 아니라 이 혈관이 한번 노출되면 지혈이 잘 안 되는 경우들이 많아요. 그래서 이런 거 안 되고요. 동정맥루 설치한 팔은 가능한 움직이지 않는다. 이것도 아니에요. 우리가 움직임 자체를 제한하는 건 아니었었죠. 왜냐면 아까 손운동 해라 라고 되어져 있었잖아요. 그래서 움직임을 제한한다라기보다는 흐름, 혈액의 흐름, 순환을 방해하지 않는다라는 이야기를 보셔야 되는 거죠. 동정맥로가 설치된 팔로 무거운 물건을 들지 않는다. 자, 답은 5번 되겠네요. 네, 쉽죠? 언제나 쉽죠? 라고 말씀을 드리죠. 네. 그럼 제가 이제 공식적으로 말씀드렸던 도움이 되신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버튼, 그리고 입소문, 네, 여전히 어색하네요. 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항상 제 영상이 오전에 올라가서 제가 오전에 인사를 드리고는 있는데, 네, 여러분들 오늘도 애쓰셨고요. 그리고 만약에 이제 저녁에 보신다면 애쓰셨고, 오전에 보신다면 좋은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 언제나 화이팅입니다. 오늘도 제 영상 봐주셔서 고맙습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